잘 버티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건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 관리를 잘 하다가 야밤에 폭식을 하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배우자와 싸우는 건 자아 고갈 때문입니다. 자아 고갈은 의지력이 거의 탈진한 상태를 뜻합니다. 의지력이 모두 소모되면 우리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 상태에 빠집니다. 잘 관리했던 것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쾌락만 추구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한 차례 폭주가 지나가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올바른 전략을 쓰면 의지력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소모된다는 건 초코칩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대학생을 실험실로 불러 절반은 초코칩을, 나머지 절반은 채소를 주었습니다. 채소를 받은 학생은 초코칩을 먹는 학생들을 보며 유혹에 시달려야 했죠. 이 학생들을 방으로 데려가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사실 이 퍼즐에는 해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가 알고 싶었던 건 학생이 문제 풀기를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였습니다. 초코칩을 먹은 학생들은 평균 20분 동안 문제를 풀다가 포기했습니다. 반면 채소만 받은 학생들은 8분 만에 문제 풀기를 포기했죠. 채소를 받은 학생은 초코칩의 유혹을 참는데 의지력을 모두 쓰느라 문제를 풀 의지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지력이 없어져 자아 고갈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언가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자아가 고갈된 사람은 모든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슬픈 영화는 이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작은 아픔에도 이들은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아가 고갈되면 욕구가 증폭됩니다. 쿠키를 한번 맛보고 나서는 더 많은 쿠키를 갈망했고 기회가 주어지자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습니다. 이 자아 고갈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의지력의 재발견을 통해 의지력을 관리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알기.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다 보면 금세 자아 고갈 상태에 빠져서 폭식하거나 몇 시간 동안 딴짓하는 등 계획을 모두 망치게 됩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를 동시에 실행하려는 사람은 셋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책의 저자 바우마이스터는 한 번에 한 가지 프로젝트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꾸자고 결심하는 거죠. 직장에서 시달려도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겨도 이 습관 하나만큼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습관 중에서 특히 같이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의지력에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이 떨어질 때 민감해지고 성질이 나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의지력의 원천이 포도당이라는 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저혈당 환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더 힘들어했으며 설탕이 든 음료를 먹은 실험자는 더 오랫동안 퍼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그 포도당의 섭취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한데 포도당을 안 먹으니 의지력은 더 떨어집니다. 금세 자아 고갈 상태가 되죠.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 연인과 민감한 주제로 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살찌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면 칼로리를 줄이는데 집착하지 마라. 의지력에는 당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둘째, 어차피 망했어가 아니라 아직 망하지 않았어. 우리는 한번 선을 넘으면 미친 듯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식사 한 끼보다 칼로리가 높은 밀크쉐이크 2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 뒤 맛을 평가하라며 과자를 주었는데요. 자유롭게 하나만 먹어도 되고 여러 개 먹어도 되었습니다. 일반 참가자는 과자 한두 개를 먹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은 과자를 지나치게 먹어치웠습니다. 어차피 밀크쉐이크 먹어서 오늘 다이어트는 망했으니 맛있는 과자를 실컷 먹자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규제적 섭식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차피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보통 하루 일정한 목표가 있는데 밀크쉐이크를 먹는 순간 그 목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망했는데 오늘을 즐기자 라고 생각하며 폭식을 하는 거죠. 이 폭주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 참으면 지금까지 써왔던 루틴, 패턴을 유지하며 습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생각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놓칠 수는 있어도 최악에도 이것만큼은 넘지 말자는 맹세를 하는 거죠. 어차피 망했어가 아니라 아직 망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라고 말해줍시다. 셋째, 나중의 전략. 강력한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맛있어 보이는 쿠키일 수 있고 공부 중에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예능 프로그램일 수 있죠. 이때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서 유혹을 참으려 하면 의지력이 심하게 소모됩니다. 나중에 다른 유혹이 찾아오면 참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보다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하자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말고 내일 아침에 먹자. 이것만 하고 이따가 예능 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혹을 잠시 미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이 지나가고 실제로 쿠키를 먹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결과 안 돼, 참아야 해 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쿠키를 많이 먹었지만 지금 말고 다음에 먹자 라고 유혹을 미룬 사람은 쿠키를 훨씬 적게 먹었습니다. 유혹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채 아껴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강력한 유혹이 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요즘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하고 당은 충분히 섭취해보세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잘 관리해보고 유혹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